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왁스를 한번 분석을 하기 전에 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NFT 코인 중에 한국에서 좀 살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시총 기준으로 보자면 이 안에 사이사이 다른 누락된 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몇 개는 뺐어요. 빼고 그래도 주축으로 좀 NFT를 밀고 있는 프로젝트 기준으로 좀 올려놓은 건데 뭐 AP 코인부터 해가지고 디센트럴, 마나, 그리고 플로우. 지금 이쪽부터 시총 순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NFT 관련으로는 시총이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 왁스는 라는 코인은 우선은 생각보다 좀 낮은 쪽에 있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왁스보다 단계가 좀 높은 애들이 여기서부터는 좀 시총이 크거나 아니면 좀 인지도가 많이 있는 쪽이거든요. 왁스도 뭐 인지도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의 NFT 코인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시 봐야 할 코인들을 좀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AP라는 거는 원숭이 그거잖아요. 원숭이 거기서 쓰이는 어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특별한 목적의 NFT 서비스가 코인으로 나온 형태라서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 이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플로우 이런 거에 비해는 그 딱 정해진 시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라는 게임 안에서 뭔가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NFT를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와는 다르게 그런 샌드박스의 플랫폼에 판매를 하는 하나의 NFT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 지금은. 우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ABE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이네이버 앨리스. 이것도 앨리스라는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거고, 대신에 뭐 크로미아 같은 거, 위믹스, 그런 플로우, 마나, 샌드박스, 세타, 뭐 이미터블 X, 갈라, 엔진, 뭐 성향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런 플랫폼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 뭐 어떤 NFT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은 플로우, 그리고 샌드박스, 그리고 이미터블 X, 그리고 갈라. 엔진이 가격이 되게 시총이 많이 내려왔네요. 원래 엔진이 거의 3대장 안에 들어가는 코인이었는데 갈라보다 밑에 있으면 되게 떨어진 거라서 이거는 이제 좀 2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비해서. 그 정도가 이제 좀 메인에 있는 NFT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왁스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왁스는 뜻이 월드와이드 에셋 익스체인지더라고요. 애초에 왁스가 이런 목적을 갖고 17년도에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디파이도 저는 한 걸로 알거든요. 17년도 이후에 나와서 디파이를 했다가 이번에 좀 NFT가 떠오르는 시기, 그러니까 18년도 장 하락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NFT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 걸로 좀 알거든요. 왁스에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NFT라는 그 시장이 좀 진입하게 된 시점이. 그래서 그때 아마 NFT로 바뀐 게 결국에 왁스도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가상자산 구매하고 판매 및 거래를 위한 어떤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왁스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 형태는 그쪽이에요. NFT 마켓플레이스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이번에 2023년도 로드맵이 최근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왁스의 공식 사이트에서 봐서 적어놨었는데 쟁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쟁글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쟁글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로드맵에서 제가 가장 좀 눈여겨 보일 만한 부분은 어디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가 오를 만한 내용이 가장 좋잖아요. 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조금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이 토크노믹스, 왁스 생태계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토크노믹스를 재조정하는 부분, 이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원래 쪽에서는 이 두 개 사용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한다고 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호재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 사용,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월렛을 생성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뭐 이전에는 블록체인 계정도 생성하고 클라우드 계정도 생성해야 되는 두 가지를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게끔 안 한다. 좀 더 접근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월렛 기능에서 이제 이 NFT 브릿지, 지금 뭐 이더 기반으로만 하나 본데 뭐 분부 쪽 NFT도 연동이 되는, 왁스 자체에 BNB 체인이랑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직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더로는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왁스 자체는 EOS 플랫폼인 걸로 알거든요. EOS 기반 플랫폼이라서 이더는 지금 연결을 시작해 놨는데 분부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더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더랑 분부를 먼저 연결을 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월렛 쪽에서는 그나마 이 부분, 결국에 생태계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호재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거고,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가져온 건 제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 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EVM 기반 체인에 대한 다중 체인은 역시 지원한다라는 뜻이, 말 그대로 뭐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폴리곤으로 NFT 상품을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체인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안들로프 3.2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메인넷 업그레이드처럼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크게 좀 반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왁스 계열 쪽에서는 토크노믹스 관련해서 말 그대로 저번에 갈라에서 나온 것처럼 갈라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갈라코인을 사용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토kenomic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클라우드 월렛에서는 NFT 브릿지, 다른 체인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결국에 그게 마켓플레이스랑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로드맵 기준으로는요. 왁스 자체가 완전 가격면으로 봤었을 땐 하위에 머물러 있긴 한데, 그 왁스 안에 있는 프로젝트가 좀 여러 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왁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왁스 홈페이지 자체가 대시보드 형태로 좀 이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왁스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1초마다인가? 1분인가 1초마다 계속 노출이 되면서 몇 건의 트랜잭션이 에일리언 월드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또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는 좀 잘 해놓은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게임 외적인 게임인 것도 있고 게임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왁스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이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죠. 이게 아니라 몇백 개씩 돼야 플로우를 따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제 왁스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시총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 왁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이 몇 개가 될지,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따라서 가격 반영이 정확하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왁스를 분석하기 전에 한번 왁스 코인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이번 연도에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봤고요. 갈라처럼 뭔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트위터에서 호재라고 할 만한 것들의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갈라코인도 최근에 얘기를 하고 오른 것처럼 왁스도 나중에 그런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토크노미스 재조정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갈라처럼 커뮤니티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일 때 가격의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봤었을 때 중요한 가격대는 당연히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자석을 좀 켜서 시작가보다 여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따지면은 뭐 이런 종가 라인인데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여기 가격대가 이 위에서 노느냐 이 아래서 놀 거냐의 딱 중간 부분이거든요. 이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장이 좋은 상태, 그리고 이 아래 있으면 장이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이제 중요한 저항대가 될 거다.
근데 지지를 세게 받진 않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날봉인데도 이런 구역을 한 번에 거의 뚫렸다시피 뚫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구역에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저항이 과연 셀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 가격에다가 이거는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땐 이 위에는 장이 강세, 여기는 약세라고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물론 중요한 자리긴 해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분명 한번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반등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전 이해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졌으면 그 구역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 그 구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이 구역이 좀 더 중요한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구역에서 반등이 좀 여러 차례 나왔고, 깨지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는 걸로 봤었을 때, 나중에 이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정말 쉽게 뚫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은 세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볼 것 같습니다라고 하기보단 봅니다. 그렇게 좀 두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추세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점 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잡기에는 당연히 지금 딱 각도가 안 나오잖아요. 이 선은 나중에 쓰이게 되고요. 지금 쓰이게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도 지금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가 자석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라볼게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추세선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 저항이 나왔던 자리로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지금 여 구역에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올려져 있는 상황이다.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지지 저항으로 좀 많이 보는데 결국에 이 구역대는 또 저항이 세게 나올 구역대라서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저는 저항이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횡보를 했었던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도 분명히 저항은 나옵니다. 같은 구역에서 저항은 나올 거고 여길 뚫고 올라가서도 저항이 나오는 구역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반등이 바닥이 나온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좀 진행될까라고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 구역을 지지받는 그림이 나와야 가장 이상적인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지지받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게 깨지면 결국에 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왔다가 포모 현상이 좀 일어나서 매수를 받게 돼서 혹시나 여기가 저항대로서 끝이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되게 클 거거든요. 스트레스랑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를 받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는 익절을 그래도 할 타이밍이다. 지금 시점부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사실 전 이 정도만 분석을 해도 끝이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여러 개 조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랑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연결을 하고 그 두 개 찍은 사이에서 가장 저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채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뚫렸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전 매수를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뚫리면은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는 조건은 여기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채널은 갖고 있지만 이 중간 미들선을 그래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고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저점을 체크할 수 있었던 기준은 이때 나왔던 꼬리 기준으로 꼬리에서 매수를 받는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도 한번 해볼게요. 채널로서는 잘 맞지 않는다.
여기 같은 경우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겠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1값도 아니고 여기가 결국에 1값인데 1값이 깨졌다라는 거 하나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 1값이 깨지는 걸 봤으면 1.618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해서는 나오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로그를 껐을 때 보면은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피보나치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잡으면 안 나오죠. 가격대가 나오질 않아요. 피보나치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걸로 했었을 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짧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2, 3, 4 이제 5파동까지는 내려가서 여기까지는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3값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4값, 3파동이 3값,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5파동 값이 나오면은 5파동이 하나의 1파동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의 1파동으로 잡아버리면 아까 했던 극이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나왔던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이 가격 아래서 장기 파동으로는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분석법이 저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다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코인도 있고, 잘 안 되는 코인은 분석을 하고 저는 안 삽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석이 잘 되는 걸로 해요.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정말 딱딱 맞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의 지표로만 계속 분석을 해서 신봉적으로 하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봅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빠르게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보나치로는 이 코인을 분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얘는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단기적으로는 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뭐 1값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 위주로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닥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트를 기준으로 전 알트를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비트가 저점일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가격 계산이 나오면 그 가격 기준에서 그냥 모든 알트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저점 분석은 우선 기본이 비트 같은 거가 되어야 한다.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트만의 독보적인 분석도 하긴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점이 계속 갱신되고 있잖아요. 이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는. 물론 한국 거 기준으로는 이 이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한국 걸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시작을 이걸로 했기 때문에 얘의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진짜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런 자리는 한 번 더 올 거라고 좀 생각은 해요.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한 번 더 올 거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했었을 때 그때 고점을 결국에 뚫고 지지받지 못하면은 결국 계속 여기서는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선 매수받고 여기서는 우선 매도를 하고, 매수받고 깨지면 손절하고, 이런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이제 다시 잡고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봤었을 땐 여기 오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로 오면은 매수를 받아라. 그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를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는 된다.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몰라요. 그건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받고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비트가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왁스도 이 정도 줄 몇 번 긋고 끝났지만 이렇게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인을 매수 받으라고 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금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튜버들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배운 다음에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자기한테 적합한 매매 방식을 찾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만 돈을 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